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근거지 가자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악마의 무기 백린탄까지 썼다고 주장했고,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은 당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이 영상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전쟁이 벌어지면 비극이 어느 한쪽에서만 일어나지 않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마스가 휩쓸고 간 마을에서 대학살이 있었다며 아기 시신 수십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은 점점 참혹해지기만 하고 멈출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급파된 저희 JTBC 카메라에 담긴 장면인데요. 이렇게 민간인이 다니는 도시 위로도 로켓포가 수시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국내 방송 중엔 유일하게 이번 전쟁을 취재 중인 이도성 기자가 전쟁의 시작점이었던 도시 스데로트의 현재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자지구 경계에서 5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 스데로트. 지난 7일 하마스 무장 세력이 가장 먼저 침투한 곳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곳 중 하나입니다. 한낮이었지만 인적이 거의 없어 마치 유령 도시 같았습니다. 이곳은 가자지구와 가장 가까운 도시 중 한 곳인 만큼 이렇게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둘러보니 경찰서가 있던 자리는 하마스 공격에 완전히 무너져 폐허로 변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이곳의 주요 건물들을 점령했다 이스라엘군의 반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하늘에선 가자지구 쪽에서 하마스가 쏜 로켓포가 수시로 날아들었습니다. 곧바로 이스라엘 측이 쏜 방어미사일이 요격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네, 지금 가자지구와 가장 가까운 도시인데요.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포격과 요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유사시를 대비해 방공호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거리 한가운데 있는 대피소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쪽에는 사람 몇 명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CNN 등 각국에서 온 언론들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에 설치한 경보 알림은 수시로 울렸고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자 현지 주민과 외신 기자들도 황급히 방공호로 대피했습니다. 들어가. 취재진은 이스라엘 경찰의 안전을 확인받은 뒤 스데로트를 빠져나왔습니다. 텔아비브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 전 현장 취재했던 아슈켈론 지역에서 로켓포 공격으로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네, 바로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도성 기자. 지금 로켓포가 하늘 위로 막 날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곧 지상전에 돌입할 거다. 지금 가자지구 주변으로 탱크들이 집결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저희 가자지구에서 저희 대한민국 취재진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저 교차로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는데요. 저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가자지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 오른편에 보시면 이쪽에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저 언덕을 넘어서 직선거리로 몇 킬로만 더 간다면 그곳에 가자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저희가 이스라엘 군 그리고 이곳 사정을 잘 아는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 가이드라인을 들은 다음에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전한 상황으로 중계를 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에 방공호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라도 경보가 울린다면 저희는 즉시 대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가자 지구 쪽으로 향하는 탱크와 군용 차량들 지금 제 옆에 있는 도로로도 수차례 지나가고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지구 인근 거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저희가 앞서 보신 것처럼 실제 스데로트 마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인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경보가 울리거나 조금이라도 위험이 감지되면 중계를 끊고 바로 대피하십시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쪽과도 공습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쟁이 더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잠시 주변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포격이 들렸지만 먼 곳에서 들려서
네, 군인들도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계를 이어가겠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15발이 날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4발은 대공 방어막에 막혔고 나머지는 인가가 없는 곳에 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금 전 이스라엘도 레바논 남부를 향해 반격 중이라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서 벌써 사망자가 2,0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교전이 이어지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이 기자 안전도 걱정인데 현지 상황이 괜찮은 겁니까? 네, 저희는 이곳 사정을 잘 아는 교민에게 지금 조언을 받았고 또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군에게 안전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확인하면서 충분히 안전한 상황에서 중계를 진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취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지난달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의료사고를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70대 여성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다 숨져 유족이 병원에 CCTV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먼저 저희가 취재한 사례부터 보시고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하는 여성은 70살 권금자 씨입니다. 남편은 뒤를 따릅니다. 척추 협착증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늘상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집사람은 이거 받으면 하나 보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약 5시간 뒤 수술실을 나오는 권 씨. 의식은 없고 팔이 침대 밑으로 늘어졌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못합니다. 허겁지겁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 원장이 나오더니 어머니가 숨을 안 쉬어요. 2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해도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집도인은 수술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30몇 년간 일하면서 처음 그런 일을 갑자기 당했기 때문에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죽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유족은 병원에 수술실 내부 CCTV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녹화하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면 녹화는 하진 않아요. 왜 안내 안 해줬냐는 질문에 병원 관계자는 곳곳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입퇴원 수속 창구 한켠에 붙은 안내문은 성인 손바닥 크기였습니다. 정작 미리 촬영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맨 좌측 벽 하단에 요만하게 붙여 있는데 그것조차도 박스로 가려놨습니다. 이걸 누가 봅니까? 유족은 의료진을 고소했지만 사고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JTBC는 사이비 종교단체 돌라라가 운영하는 브라질 농장에서 한국인 어린이 5명이 공사 현장에 동원됐다 숨졌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브라질 노동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노동 행위가 있었다며 돌라라 측에 벌금 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저희 탐사보도팀이 현지에서 추가 취재해보니 숨진 신도들이 더 있었고 심지어 이들의 시신을 놓고 부활 기도까지 벌였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라질 현지 돌라라 집단 농장입니다. 규모만 12,000헥타르, 여의도 40여 배에 달합니다. 농장 내 공사 현장에서 아이들이 사망한 건 지난해 4월. 돌라라 측은 죽은 아이들을 용사라 부르며 하늘에 바친 예물로 비유했습니다. 신앙의 신념에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이거에는 기소할 방법이 없고 살인을 저지른 집단의 종교단체 교주로 닫겠소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들 저 죽여야 되겠사오니! 돌라라 내부에선 교주가 직접 나서 죽은 아이들을 부활시키겠다며 예배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빠, 사고로 잠든 오늘 이 5 용사들을 벌떡 부활하여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빠, 기절초풍 똥오줌 싸대면서 나자빠지도록 아빠 오늘 돌라라를 신으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해당 사고를 조사한 브라질 노동부는 돌라라 농장의 각종 불법 노동 행위가 있다고 보고 약 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의심까지 받게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괘씸죄로 착용이 되는 거죠. 이른바 세천국 안에 있는 신전 공사 과정에서 실제 많은 신도들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천국 간 병이 다 낫는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일부러 환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아요. 돌나라 측은 신도가 죽을 때마다 부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방에 네 사람이 들어갔다. 그리고 를 부활시키려고 확신 있게 일어나라. 그러나 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고 누워있다. 교주 박명호는 2009년 신도 성폭력 혐의가 제기된 후 신도들과 함께 브라질로 떠났습니다. 브라질 농장을 탈출한 일부 신도들에 의해 아동학대 의혹도 제기됐지만 정작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이슈가 아니고 아동 학대 이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아동 보호 프로젝트를 돌려야 되지 않나요? 국적은 한국이지 않습니까? 브라질 사람들 아니잖아요. JTBC 김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